여러분, 하늘은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깬 북극성. 이 북극성에 대해서 쓸데없이 넓고 얕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에서 중세까지 하늘의 기준점이 대해주었던 북극성인데요. 얘는 맨눈으로 봐도 거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이 방향이야 라는 것을 잘 가르쳐준 길라잡이 역할을 똑똑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이집트 때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성이 아니라 용자리에 속한 투반이라는 별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일단 드라코라는 거는 라틴어로 용이라는 뜻이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헤라가 황금 사과나무를 지키라라고 맡겼던 괴물인데요. 헤라클레스한테 맞아 죽고 하늘로 올라가서 별자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 여러 신화 요소가 섞여 있는 별자리입니다. 투반이라고 하는 거는 아랍어에서 왔는데요. 이거는 아랍어로 큰 뱀 아니면 용 이 정도의 뜻이라고 합니다. 일단 옛날 천문학 별자리 이름들은 대부분 고대 메소포타미아랑 그리스에서 정리가 되었고요. 개별적인 별 이름은 아랍어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리된 천문학 지식이 이슬람 황금기를 거치면서 계속 연구가 되고 발전되다가 다시 유럽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별 이름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아무튼 지구 자전축의 그 세차 운동 때문에 기원전 2700년쯤 전에는 북극에서 가장 가까웠던 별이 바로 이 투반이라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기준점으로 이 투반을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기자 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통로 중의 일부는 당시의 북극성이었던 투반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건 고대 이집트가 건축의 천문학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별은 폴라리스인데요. 이게 오히려 투반이 과거에는 더 정확하게 북극 위치에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지구 자전축은 한 26,000년 정도를 주기로 팽이처럼 방향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투반은 점점 북극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물론 한 1년 정도의 변화로는 거의 변화를 느끼기 어려웠을 거고요. 100년 정도 지나면 조금 어긋났나 하는 정도가 느낌이 왔었을 거고요. 50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뭔가 이상한데 싶었을 거고 수천 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은 이걸 북극성이라는 기준점으로 쓰기 어려운 별이 되었겠죠. 북극에서 멀어질수록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점점 달라 보이니까요. 일단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에 정해진 어떤 특정 별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왕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 근처에 있는 별이 그 시대의 북극성이 되는 거죠. 어떤 시대에는 완벽한 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시대에는 왕의 후보 몇 명이 있을 수 있었고 어떤 시기에는 또 애매해가지고 왕이 없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투반이 기원전 2700년쯤에는 거의 정확하게 북극 위에 있었던 완벽한 북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고요. 이후에는 한동안 완전한 기준점이 되는 북극성이 없던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코카브라고 하는 작은 곰자리에 속한 별도 한때 임시 북극성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그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에서 그 끝에 방향 잡을 때 참고하는 그 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략 북쪽 방향은 저쯤이겠다 하고 근처 별 몇 개를 참고해서 살아가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북극성은 항상 같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지구 자전축도 계속 이동을 하면서 점점 현재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불리우는 그쪽으로 가까워지게 돼요. 대충 중세 후반 거기서 대항해 시대쯤에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잡아도 그걸 기준으로 잡고 방향을 잡아도 괜찮을 정도가 되었고요. 항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에 포함 폴라리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별도 아직 완벽하게 그 북극 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도 한 0.7도 정도 차이가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가까워져 가지고 한 2100년쯤 되면은 가장 북극에 가까워질 예정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시 조금씩 멀어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한 12,000년 정도가 지난 뒤에는 검은 고자리에 속한 베가가
새로운 북극성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베가는 태양보다 한 2배 무겁고 밝기는 한 40배 정도 밝은 별인데요. 지구에서도 한 25광년 거리여가지고 되게 가까운 별입니다. 자, 재밌는 건 이 별도 이미 한 14,000년쯤 전에는 한번 북극성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경력직 재취업 별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북극성으로 불리는 폴라리스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별이 아니고 세 개의 별이 묶여 있는 삼중성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폴라리스 세 개의 별 중에서 폴라리스 A라는 별인데요. 이 별은 태양보다 한 5배에서 6배 정도 무겁고 밝기는 2000배 이상 밝은 별입니다. 그래서 세파이드 변광성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밝기가 조금씩 변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별 내부에 있는 헬륨이 막 그 열을 잡았다가 팽창하면 커지고 다시 커지면 식으면서 줄어드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허파가 부풀었다, 쭈그러들었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근처에는 폴라리스 AB라고 하는 별도 가까이 돌고 있고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는 태양보다 한 1.5배 정도 무거운 폴라리스 B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폴라리스 A가 워낙 넘사벽급으로 밝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거의 하나의 별처럼 보이고 있어요. 아쉽게도 지금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별을 본다라는 기회가 거의 없죠. 일단 밤에도 너무 많은 인공조명이 켜져 있고 이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 먼지 이런 데 막 맞고 튕기면서 산란되면서 하늘이 전체적으로 너무 밝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그 북한에 있던 밤하늘 같은 경우는 진짜 시커멓게 보이는데 우리 남쪽 하늘은 되게 뿌옇게 밝아 보였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느낌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하늘이 더 밝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같은 말은 우리에겐 점점 더 먼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밝은 밤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별을 가장 못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점인 것 같습니다.